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1차원 합성곱이고요. 그 다음에 LSTM하고 뭐 트랜스포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런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하면 좀 덜 익숙한 용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왜 시계열이냐? 시계열이란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분석을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영어로 하면 타임 시리즈라고 하고요. 이제 시간 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쭉 흘러가는 변화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어떤 주식 이제 가격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매매 지수 그래프, 매매 가격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좀 우리 일상에서 좀 더 와닿는 이런 데이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들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죠. 이것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영상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영상 데이터인데요. 이미지, 정지 영상이죠. 정지 영상 데이터인데, 이게 동영상, 움직이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는 여러 개의 영상이 이제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변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시계열 정보를 다 쓰지 않고 동영상을 그냥 쪼개가지고 각 이미지 단위로 우리가 나눠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 정보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로 다룰 수도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뇌파.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머리가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어떤 전기적 파형이 발생을 하죠. 그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시간축상에서 데이터를 쫙 늘어놓게 되면은 그게 또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체중은 원래 그냥 간단한 수치형 데이터거든요. 그냥 뭐 10kg, 20kg, 그건 악이죠. 50kg, 60kg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70kg였는데 70.5kg였는데 70.4kg, 3kg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갔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체중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딥러닝에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어떤 네트워크 층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층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LSTM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이제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요 그림이 이제 LSTM 층의 내부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그냥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제 뭐 게이트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차근차근 보면은 이제 또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RNN 기본 구조하고 LSTM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후로 좀 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STM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합습하기 위한 네트워크층이에요. 뭐 RNN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제 이 RNN이든 LSTM이든 혹은 뭐 GRN이든 이런 네트워크층들은 이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의 규칙성이 존재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2차원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2차원상에 CNN이라고 하는 층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컨볼루션 층이죠. 합성곱층에 들어가는데, 이 합성곱층은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제 인접한 픽셀들 간에, 인접한 위치들 간에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인접한 픽셀들 간에서만 이제 어떤 특징을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인접한 픽셀들 사이에서 공간적으로 어떤 특징을 먼저 뽑아내고 그 뽑아낸 특징들 사이에서 또 다시 인접한 이제 위치에 그런 특징들 사이에서 또 다시 또 특징을 뽑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이제 컨볼루션 층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층하고 이제 덴스층, 완전 연결층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완전 연결층이 사실은 상위 개념이거든요. 상위 개념이고 그 중에서 완전 연결층은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연결이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연결 중에서 다 떼어내고 만약에 이제 인접한 픽셀들 사이에, 인접한 위치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런 특정한 규칙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가중치들을 막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의 가중치만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구성하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들어가고요. LSTM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시공간적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아니고 시간적인 거죠. 시간축에 따라서 뭔가 규칙이 존재할 것이다. 이 얘기가 단순히 이제 주기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주기성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어떤 시간축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 정보 요 두 가지 정보가 같이 합쳐졌을 때 어떤 규칙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 LSTM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의 개수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완전 연결층에 비해 가지고 LSTM층도 CNN 컨볼루션 층도 가중치 개수는 확실하게 작고요. 그런데 이제 LSTM층이 물론 이제 뭐 유닛의 개수, 뭐 필터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중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성곱층에 비해서 가중치 개수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있어서 LSTM이라고 하는 것이 제법 잘 동작하는 그런 네트워크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LSTM층이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렬화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병렬화가 어렵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컨볼루션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공간상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인접한 것들끼리 이제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접한 것들끼리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따로 떼가지고 병렬적으로 GPU한테 딱 보내가지고 연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렬적으로 싹 보내가지고 연산을 각각 한 다음에 다시 받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LSTM층 같은 경우는 이게 길게 늘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인데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시간축상에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뒤쪽에서 발생한 데이터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뒤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습 속도가 조금 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입출력을 놓고 보면 입력은 일단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고 출력의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원 특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LSTM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RNN이라는 거에서 나오면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RNN이 이제 어떤 RNN이 역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층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RNN 층이 어떤 좀 오래된 기억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 저 앞에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습했던 결과가 뒤쪽에 가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워져 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영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중요하다면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LSTM층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빼놓기가 힘든 게 이제 트랜스포머층인데요. 이거는 원래 제가 전에 썼던 책에는 없었는데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왜 트랜스포머를 얘기 안 했냐, 이제 혹 논문을 써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안 쓰게 되면 왜 트랜스포머를 안 썼냐, 이걸 이제 꼭 얘기를 또 하라고 하는 리뷰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요즘에 챗GPT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챗GPT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층이고요. 이제 실제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온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이미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요거를 이미지용으로 바꿔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LSTM에 비해 가지고 트랜스포머가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병렬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화를 통해 가지고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학습하고 또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포머는 이제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위치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 층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포지셔널 엔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 인풋에 대해서 이제 그냥 시계열 정보를 보통은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넣거든요. 하나씩 그냥 넣는데, 이제 요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그냥 막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얘가 지금 몇 번째야 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몇 번째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넣어서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학습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어텐션, 그죠? 어텐션이라고 하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 여러 개의 네트워크 아니죠. 데이터가 쭉 있을 때 그 데이터 간의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성곱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합성곱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층입니다. 이제 어떤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에서 특징을 어떤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딥러닝 이전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던 거였어요. 그래서 엣지 정보, 어떤 모서리 정보, 혹은 그런 윤곽선 정보, 이런 것들을 합성곱을 통해 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 손으로 하던 거를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자동화시켜서 이제 그런 다양한 합성곱 다양한 합성곱 필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특징들을 많이 뽑아내 보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어떤 그 주어진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성곱이 되겠고요. 이제 2차원 합성곱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하는데, 굳이 2차원 합성곱을 가져온 이유는 요거를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지죠. 입력층에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결국은 필터라고 하는 게 이런 가중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공유하는 이런 가중치, 여기서는 지금 9개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차원으로 넘어가면요, 더 단순해요, 사실은. 그래서 1차원 합성곱이라고 했을 때 입력 자체가 1차원 상에 쭉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출력이 나오기 위해서 1차원 상의 필터, 그래서 아까 3 곱하기 3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3개, 3 곱하기 1의 필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서 최종적인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입력이 1차원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채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뇌파다 이러면 뇌파를 한 곳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곳에서 같이 찍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8채널, 16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채널들에 대해서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 1차원 합성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채널에 대해서 합성곱을 하고 2번 채널에 대해서 합성곱을 하고 따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어떤 여러 개의 채널을 또 공간 정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요거를 다시 2차원 합성곱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원 합성곱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정석이고,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변주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2차원을 적용한다든지 그냥 2차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핑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2차원 새로운 2차원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약간 어드밴스드한 그런 테크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이제 딥러닝 입문이기 때문에, 딥러닝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1차원 합성곱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합성곱의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요거죠. 이제 출력 노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1차원 상에서 인접한 입력과만 연결된다. 이제 어떤 출력 노드가 여기 있을 때, 요 노드가 이제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노드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1차원 합성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1차원 합성곱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은 섞이게 되죠. 그죠? 앞에 저 위에 있는 것이 결국 영향을 주게는 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접한 위치의 그런 값들만 적용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성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더 남았네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제 합성곱도 그렇고 LSTM도 그렇고 이제 완전 연결층의 하위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층은 모두 다 연결을 했는데, 그것을 연결을 굉장히 이제 줄여요. 연결을 이제 가중치의 개수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줄입니다. 줄이는데 그냥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개념,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특징이 있으니까, 시계열 데이터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보자 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LSTM이 되고 RNN이 되고 또 CNN이 되는 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주고 LSTM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는, 일단은 시계열 데이터라고는 전제가 있겠죠. 이제 입력을 주고 출력을 넣고, LSTM 통과해서 출력 넣고, 요걸 여러 개를 같이 쌓을 수도 있어요. 입력을 넣었을 때 LSTM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한다. 이제 안에 들어가는 설정 옵션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요. 중간층하고 마지막층하고 LSTM 이제 들어가는 거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들은 일단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곱층하고 이제 LSTM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성곱층은 이제 신호값의 변화하고 관련된 공간적인 변화와 관련된 특징을 추출하고요. 그다음 풀링층을 통해 가 신호 크기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LSTM은 이제 시계열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특징을 또 추출을 하고요. 이제 그 뭐 시계열상에서 변화하든 공간상에서 변화하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합성곱은 바로 인접한 것만 보고요. LSTM은 저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은 맨 마지막에 이제 특징들 조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퀀셜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장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합성곱 들어가고요. 합성곱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합성곱 들어가고, 그 다음 풀링층 들어가고, 또 합성곱 들어가고, 또 풀링층 들어가고, 풀링층이 안 들어가면 이미지가, 그러니까 특징 숫자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풀링층을 중간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요거를, 그 특징의 숫자를 줄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LSTM층이 그 다음 들어가요. LSTM층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나온 데이터가 이제 LSTM층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시계열 형태로 좀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변환이 돼서 LSTM층 들어가고, 여기서 LSTM층이 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 개 들어간 다음에 완전 연결층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좋다라는 것은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LSTM층, 그 다음에 1차원 합성곱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기본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LSTM과 뭐 트랜스포머의 좀 내부적인 그런 좀 더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